안녕하세요. 동탄주민 여러분, 동탄의 이준석입니다. 국회에 입성하면서 제가 드린 약속은 하나였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도구를 동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무기로 써달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무기를 가지고 동탄의 해묵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냈고 또 여러분의 숨은 불편함을 어떻게 찾아내서 해결했는지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든든한 파트너 전성윤 시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예. 뭐 말로만 하기보다 아예 아무것도 없던 곳에 길을 낸 이야기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사터널 신설 제가 총선 때 공약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대표님께서 1호 공약으로 내셨을 때 이게 가능할까? 주민분들도 아마 걱정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뭐 뚫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성과 용인을 중간에 확 뚫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작년 6월에 제가 이상일 용인시장을 만나가지고 용인시에서는 이게 보니까 남사터널이라는 사업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 들고 와서 짚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동탄 신동이랑 용인 남사를 이어야지만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 원삼이랑 남사에 들어서게 되는 국가산업단지인데 이것의 배후 주거단지 플러스 업무 지원단지로 동탄이 제일 유력하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설득했죠. 원래 이상일 용인시장은 저랑 2012년에 대선 캠프에서도 같이 일했고 원래 굉장히 친한 선배였는데 네. 또 공교롭게 옆에 바로 이렇게 일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용인 시장님을 뵀을 때 용인 시장님이 용인에 대한 현안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네. 되게 깊숙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우리 남사터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도로국장님이 둘 분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보고서를 막 만지고 팀장도 막 만지고 과장도 만지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야 이거 진짜 몰랐나? 그래서 시에 들어가가지고 남사터널 혹시 용인에다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시도 없고 실제로 화성시는 경기도에만 그냥 서류만 올렸을 뿐이지 되게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화성시랑 용인시가 손을 맞잡고 남사터널이 추진될 줄은 전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사터널이라는 게요. 구간이 보면은 한 4분의 3 정도가 용인 구간이고 4분의 1이 화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해서 되기만 하면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용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고 화성은 비용 부담도 적고 해서 적극적으로 화성이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시에서 뭐 이게 화성시 전체에서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반도 10차나 아니면은 신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막힌 아파트 단지들이라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거의 섬처럼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화성시가 잘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용인이랑 차질 없이 이제 남사 터널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용인하고 반도체선이라든지 예. 뭐 JTX라고 말하는 거 소위 그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협력 계속해야 될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 원 확보를 일단 네, 그렇죠. 시작을 하셨다고. 그렇죠. 국비로 2억 원 확보가 됐고요. 이제 설계하고 용인에서는 이제 3차선으로 추진하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인이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인은 3차선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차선을 가변 차선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하는 김에 4차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또 우리 이상의 선배를 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성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 직후에 네. 조기 대선 직후에 대표님께서 용인시장 만나지도 않았고 네. 거기다가 남사터널 얘기를 안 했다면 네.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거거든요. 또다시 계속 이거는 공약이나 등장하는 희망사항이 됐을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보니까 좀 네. 약간 소름이 돋았다랄까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동탄 주민들의 어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뭐 이런 문제들 도로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 끝없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교통 말고도 교통하면요 출퇴근 교통 관련해 가지고 버스 증차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601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차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퇴근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판교행 가시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버스가 대광이라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인데 대광이를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증차 확답 받아냈고요. 근데 이거 다음에 또 복병이 뭐였냐면은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광역버스, 용 버스를 출고하는 곳이 결국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인데 이게 요즘 주문이 밀려가지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빨리 뽑아달라 그래도 잘 안 뽑아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측에 끈질기게 설득해가지고
조기 출고를 저희가 좀 요청해서 그게 실제로 조기 출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증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화성시에 광역버스 운영하는 곳이 화성여객인데 네. 여기가 이제 경기 대원 고속그룹 KD그룹 산하의 회사인데 KD그룹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증차 문제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에 워낙 광역버스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화성 장지동에 이제 이 신도시 차고지, 예, 버스 차고지. 여기가 이제 만차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야 돼가지고 앞으로 또 이거는 저희가 지방선거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버스 그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복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간 교통 광역버스가 많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이 문제는 거의 상시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노선에 대해서 판교행 노선, 서울 역행 노선, 그다음에 강남행 노선, 그리고 송파행 노선 전부 다 지금 저희가 계속 닥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궁금한 게 약간 네. 비하인드 네. 컷으로 그 현대자동차에 전화하셨을 때 네. 그 현대자동차 측의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 뭐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챙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현대차 약간 전화해가지고 현대차 전주공장에 버스 좀 빨리 빼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은 처음이다. 예.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대정부 질문에서 예, 예. 대표님께서 우리 경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더니 또 얼마 뒤에 또 정리 돼가지고 네. 갑자기 경무관급으로 이게 그러니까 됐거든요. 그 원래 경찰서장이 원래 총경이거든요. 예. 총경이 이게 이 원래 4개 달고 있는 사람인데 경무관으로 가면 이제 무궁 하나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 거점 경찰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수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서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조직도 커지고 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 역량이 완전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 동탄 경찰서가 관할하는 게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름은 동탄 경찰서지만 병점까지 관할하면서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면 송파경찰서랑 관할 인구가 비슷해요 서울에. 근데 송파경찰서는 그 안에 경찰관이 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있고 예. 우리는 4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서가 사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거기 다 이제 도시화되고 해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치안 수요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2배, 3배 가까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화성시는 땅도 넓고 한데 그렇게 470명 정도 있었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치안 서비스 질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경부광경찰서가 되면서 차츰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동탄의 치안 서비스가 좋아지게 된다. 사실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달려들어가지고 예.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고 최근에 탄핵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도 얘기해서 사실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 이끌어냈는데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분이 갑자기 계엄에 연루돼가지고 또 엎어졌었다가 또 이번에 또 다시 또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동탄경찰서가 이렇게 경무관급 경찰서로 격상이 되게 됐고요. 이 부천의 원미경찰서의 사례를 보면요, 이게 격상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치안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강력범죄 발생률이 다른 곳보다 더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탄의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을 온 동네에 이제 걸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코리오가 원래는 그 되게 귀여운 코리오가 있다가 이번에 그 근육질 코리오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동심파괴 코리오 저희가 현수막 걸었었는데 그 정도로 강해진다 동탄경찰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도 좋아지고 이제 교육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 하는데 네. 아이들의 치안도 좋아지는 걸로 이제 됐고 이제 그걸 넘어서 교육 환경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2-1학군, 2-2학군이 있게 되는데요. 남동탄 쪽으로 가면요. 근데 이 동탄의 학군 중에서 목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2-1학군이 굉장히 과밀입니다. 예. 근데 목동이 원래 그렇게까지 이제 아이들 인구가 많을 거라 예상을 못 하고 중학교 배치를 그렇게 해놨는데 또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또 세정중학교까지 건너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듈러 교실 저희가 이제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학급 수를 이제 늘리고 교실 수를 늘리게 되면은 우선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좀 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저희가 이거 실제 모듈러
지금 설치된 곳들을 찾아가가지고 다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뭐 교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좀 측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실이 있으면요 일반 교실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특수 활동에 쓰는 교실들,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수업하는 데 쓰는 교실들 있잖아요. 모듈러를 깔면은 그 음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특수활동, 교실들이 예. 특수활동 교실들이 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일반 교실로 특수활동 교실들이 그 이제 전환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늘상 존재하는 그 공간 자체는 그거는 뭐 모듈러가 아니라 원래 일반 교실로 그냥 사용되게 될 거고요. 대신 이제 그 모듈러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밀 학급이 해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모듈러 교실을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고 그때 많은 학부모님들 모시고 예. 또 모듈러 교실을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목동중에 그 2026년도 1월달에 촉공사 시작한다고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드디어 동탄 목동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 아이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탄역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화성시에 보면은 이게 누가 숙제를 자꾸 안 하고 이제 남겨놨던 것인지 동탄역에 가면은 그 지금 우리가 늘 다니는 1번, 2번 출구 말고도 저 3번, 4번 출구 쪽 그쪽으로 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데백화점과 연결된 곳의 중앙 통로가 2017년에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네. 개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던 걸까요? 이게 그 LH랑 그리고 또 그 KR 예.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동탄역을 관할하는 SRT 뭐 이런 곳에서 다 지어졌는데 관할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그냥 미뤄둔 숙제처럼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이제 모아놓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잘 협의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풀어가지고 최근에 지지난주에 개통식을 했죠. 예. 네, 드디어 그래서 12월 20일 개통식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동탄역 서측, 동탄역 서측에 이제 광비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동탄역의 동측에 비해 가지고 뭐 동탄대로 치고는 버스도 많고 이런데 이 광비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울공원 몇 개 있곤 하지만은 예. 동탄역 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통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편했었거든요. 이번에 많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에 나갈 텐데 그 문이 열릴 때 같이도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금 이런 밀린 숙제들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지난 1년 바쁘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주민들 또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유통 3부지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이게 또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그래가지고 직접 저희 정치자금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안심번호 여론조사라고 일반 네. 우리 대통령 뭐 지지율 조사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랑 똑같은 아주 정밀한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동탄 8동 주민들의 그 전화번호를 통신사에서 이렇게 안심번호, 그 익명화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익명화해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동탄 8동 주민들에게 돌린 겁니다. 네. 그 결과가 그래서 92%가 반대한다는 압도적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우리가 뭐 당연히 감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희가 직접 또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지금 한 1년 넘은 이슈인데 네. 1년, 2년 다 돼간 이슈인데 이런 거는 화성시가 좀 돈을 들여가지고 초장부터 했으면은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빨리 파악하고 좀 더 움직일 수 있었는데 화성시가 이런 거 돈을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몇백만 원 드는 건데 저희 의원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화성시 입장에서는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앞으로 좀 자주 활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관이 할 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텐데 예. 유통 3부지도 저희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은 저희는 지금 유통 3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토지가 한 1,400억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됐던 토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업체에다가 뭐 우리라기보다는 LH나 이런 곳에서 그 업체에 뭐 그간의 비용들,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절차 진행하는 비용들을 좀 손실을 보전해주고 그리고 그간의 물가 상승률 같은 걸 보전해주고 해가지고 그 업체의 그 부지를 우리가 용도 변경해가지고 주택 공급 용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 공공주택 공급하라고 난리인데 예. 그걸 또 이제 뭐 광비코메다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지를 차라리 그런 용도에 쓰고 광비콤은 동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상업 업무 시설로 그대로 쓰자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죠. 네, 그래서 지금 화성 동탄에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네. 또 같은 당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도 이제 동탄에 네. 와가지고 정치 한 1년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저는 편견 없이 이제 정치를 좀 이제 보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이제 잘 하자 그랬는데 한 1년 지나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탄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사안들에서 보면은 오히려 동네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뭘 하자고 하지 않나. 예. 아니면은 또 같은 당내에서 어느 쪽은 찬성하고 어느 쪽은 반대한 척하면서 서로 무슨 그 롤플레이 비슷하게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주민들 우롱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앞으로 저는 이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가변적으로 현장에서 오신 정치인들한테 자,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합시다. 이 문제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 안 그래 놓으면요 가가지고 또 나중에 앞에서 딴 말하고 뒤에 딴 말하고 이래가지고 쟤는 이제 딱 이 동탄에 정치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가 그런 뭐랄까요 양면 전술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과학고 유치 문제. 그렇죠. 예, 과학고 유치 제가 그때 과학고 유치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니 솔직히 임태희 교육감님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고 예.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사실 저희 과학고를 동탄 유치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필도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했는데 화성시도 미지근하고 그리고 또 또 일부 도의원 그리고 화성시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가서 또 이제 딴소리하고 예. 이런 거 유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의회에서도 보면은 이거 뭐 결의안 결의안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 기권하시는 분 별의별 분 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사실 이런 정치인들 이중 플레이 또는 아니면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당에서 아니 우리는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영재 교육에 반대하기 때문에 과학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해요. 그럼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던지요. 우리는 영재 교육하는 걸 싫으니까 우리 과학고 유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랑 토론을 하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뒤에서 발목 잡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동탄의 이런 발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동탄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강력 심판해야 된다. 어디서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를 하면서 그런 일하는데 발목을 잡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고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짚어보면 대표님께서 동탄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호수공원에서 여기다가 과학고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과학고가 화성시에서 말이 돌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전당컨대 과학고라는 그 말이 돌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대표님 상대방이었던 공 후보께서 또 과학고를 내셨어요. 실제로 공약으로. 그래서 결국은 대표님 당선되신 후에 이제 과학고를 추진하던 차에 시에서도 추진을 한다 했고 그렇죠. 실제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 공 후보가 공약을 냈었고 그러면 전 당연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국힘은 다 설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딱 까보니까 민주당 5분 기권 5분 네. 그 반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그러고 나서 추석이었거든요. 정말 민주당 쪽에서 욕을 많이 드셨어요. 그 뒤로. 그러더니 갑자기 추석 끝나자마자 시장 만나가지고 우리는 과학고 적극 추진하겠다. 갑자기 또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잘못하고 나서 많이 하려고 또 시장 또 이용해서 하고 실제로 시장은 또 우리 잘 안 만나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자꾸 지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고가 화성 특히 동탄에 있었으면은 정말 그 보고서에 보면은 과학고가 있으므로 그 주변의 교육 인프라가 엄청 우리가 네. 예정했던 그 과학고가 있었으면요. 네. 우선 그 교육 환경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좋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은 동탄 국제고가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물론 동탄 국제고에 동탄 아이들도 있고 아닌 곳의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교육 환경이 우선 영재 교육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당연히 그 낙수 효과 비슷하게 해서 그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예. 더 나은 환경들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데 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의문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탄 목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학원가도 발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탄에 영재교육기관이 필요했는데 이거 막은 사람들 정말 나중에 어떤 진짜 그 짓을 벌인 건지 꼭 자신들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2026년도엔 정말 제대로 된 동탄 지도를 완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년인데요. 동탄 트램의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신주거 광역교통망 확충, 만의공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까지 하나하나 결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원님께 가장 빨리 전하고 2026년도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에도 동탄맨 이준석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